이번 시간에는 ISO 14971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ISO 14971 그 스키매틱, 그러니까 계략도인데, 여기 노란 걸 친 걸 보시면 그 위험관리 계획서가 있죠. 이건 이제 오버롤 플랜이에요. 여기 위험 분석 그 처음 할 때부터 생산 활동, PMS라 그래서 이제 그 시장 감시 그 뭐야 피드백 같은 걸 받아서 위험 관리에 입력으로 이제 써야 되거든요.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위험 관리 계획서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위험 분석에 가면은 이제 제품 특성, 안전 관련 특성을 파악해야 되고, 안전 관련 특성을 파악하려면 당연히 intended purpose, intended use, 그다음에 reasonably foreseeable misuse, or 예, 뭐 이런 것들을 좀 사전에 이제 파악을 하고, 이제 그러한 이제 사용 목적이나 이제 충분히 예상 가능한 오용을 감안해서 안전 관련 특성을 파악하고, 다음 이제 위의 요인, 위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 위의 요인, 그러니까 해저드나 해저더스 시츄에이션에 대한 위험을 산정하고, 에스티메이션. 요게 이제 위험 분석이 되겠어요. 에스티메이션까지가. 이건 이제 리스크 이밸류에이션이라고 해서 위험 평가를 하게 되는데, 평가는 이제 이거를 받아들일지 말지 해당 위험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제 이 산정하고 이제 판단하는 데까지, 평가하는 데까지를 위험 사정이라고 해요. 리스크 어세스먼트라고. 그래서 이제 리스크 컨트롤을 이제 해야 되는데, 요게 이제 세 가지 옵셔널하게 이제 위험 통제를 합니다. 이제 본질적 안전을 그러니까 설계를 다시 하거나 이제 그 프로텍터를 한다든지 이제 표시를 하는 것도 이제 일종의 이제 위험 컨트롤 리스크 컨트롤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이제 구현한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어떤 이제 이제 어떤 그 inherently safety, 그러니까 이제 본질적 안전을 설계 디자인을 다시 하기로 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구현할 거냐에 대한 어떤 그런 위험 분석 내용이 있어야 되고, 구현하고 나면 이제 그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 아까 위에서 본 어떤 안전 관련 특성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제 그런 위험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외에 이제 여기 이제 구현 얘기가 나오죠. 이익 위험 분석, benefit risk weighing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위험 통제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전체 잔여 위험의 평가. 위험이 이제 그 아이디를 부여해서 쭉 컨트롤을 하는데, 위험이라는 게 이제 보통 한두 개만 있는 게 아니고 레벨도 다양하게 이제 여러 개가 있죠. 그걸 전부 다 컨트롤 하는 걸 말해요. 자, 그리고 났을 때에 전체 잔여 위험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된다. 오버롤 이제 레지듀얼 리스크에 대한 이밸리에이션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위험관리 검토를 합니다. 위험관리 검토는 이제 아마 구현하거나 검증하거나 이런 어떤 일련의 위험 통제 활동들, 위험 평가, 위험 분석 활동들 이런 것들을 잘 했는지 검토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검토 결과를 보고서로 쓰는 거예요. 위험관리 레포트로. 따로 이제 구분은 안 해놨지만 이 검토 안에 이제 위험관리 보고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생산 및 생산 후 활동. 이제 이렇게 설계거나 위험 관리가 끝나면 이제 양산을 타게 되는 거고, 양산을 탄 다음에 이제 시판을 하게 되면 시판 후 활동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 활동은 이제 뭐 PFME가 되겠죠. 하여튼 그렇게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련의 이런 그 순서들이, 위험 관리 순서들이, 절차죠. 순서들이 어떤 그 계획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계획서 상에 좀 세부적으로 다 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계획되지 않은 사항을 활동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계획한 그 어떤 내용, 순서에 따라서 이제 위험 관리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체 위험 관리 활동을 묶어서 계획서를 포함해서 전체 위험 관리 활동을 이제 위험 관리, 리스크 매니지먼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리스크 매니지먼트나.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 활동들을 하면서 이제 만들 수 있는 파일들이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다는 아니고 더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이게 뭐 최선으로 한번 이제 만들어 봤는데 한 12개 정도 파일이 만들어지더라. 12개에서 한 15, 14개? 12개에서 한 14개 정도 만들어지는데 이제 한 12개 정도로 만들어 봤어요. 이 시간에는 요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 플랜에 대해서 여기 위에서 말한 요 계획서 있죠? 위험관리 계획서. 이 전체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활동을 해야 된다 그랬으니까요. 위험관리 계획이 중요하죠. 그래서 위험관리 계획서 요거에 대해서 좀 보려고 그래요. 다른 파일들은 일단 계획서를 보고 다음 시간에 좀 더 보도록 할게요. 리스크 매니지먼트 플랜 뭐 이렇게 문서 번호 따고 이제 회사명, 주소 이런 거 이제 밝혀야 되겠죠. 그리고 품목명, 상표, 뭐 이렇게 제품명. 여기 협력사를 이렇게 우리 회사를 넣은 이유는 이게 이제 전문가 검토 같은 게 좀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협력사가 같이 이렇게 협업하는 걸로 하면은 뭐 괜찮습니다. 위험 관리는 또 전사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협력사 없이 하는 게 또 쉽지도 않고 그래서 이렇게 협력사의 도움을 받아서 파일을 작성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동 심장 충격기 같은 경우는 3등급이거든요. 우리 그 식약처로 말하면 좀 위험한 거라 예. 그 전문가들이 좀 많이 필요하죠. 위험 관리할 때. 특히 이제 뭐 규제 관리자들, 임상에 관한 연구자들 이제 그런 분들의 의견이 중요하죠. 여기에 보면 라이프 세이버 뭐 AD 3000 이제 이렇게 가상의 어떤 제품명, 모델명을 줬어요. 요 제조자도 가상입니다. 진짜 아니고 요 회사 협력사만 지금 진짜입니다. 적용 규격은 14971 2019년. 계획서는 이제 4.4항에 나와 있어요. 4.5항, 4.6항 이렇게 쭉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위험관리 파일, 마스터 파일은 이제 뭐 영영번호로 해놓은 거고, 전격. 이게 포터블 AED니까 뭐 이 정도 전격이 될 겁니다. 이제 충격 줄 때 이제 100W 정도, 제가 장명을 해서 사인을 넣었는데, 일단 계획서가 이제 이게 초판이 나온 거고요. 이렇게 문서 번호도 따서, 자, 목차입니다. 목차. 이제 이런
위험 관리할 때 계획서가 중요하니까 이런 목차도 손으로 하지 말고 수기로 하지 말고 이게 전부 다 그냥 자동으로 목차 만들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업데이트 되도록. 10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이 문서는 소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문서는 ISO 14971에 따라 당사 제품이 라이프 세이버 AD 3000의 생명주기 전반에 걸친 위험관리를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수행하기 위한 위험관리 계획서이다. 목적, 이 위험관리 계획서에서는 당사의 자동심장 충격기에 대한 계획된 위험관리 관련 활동에 대해 설명한다. 위험관리 계획서에서는 다음의 내용을 다룬다. 계획된 위험관리 활동의 범위, 자동심장 충격기뿐만 아니라 계획서에서 적용 가능한 수명주기 각 단계들을 설명하고 식별한다. 아까 위에 이제 그 14971 계략도에서도 봤지만 계획서는 이제 그 오버롤 개념이에요. 전체 그 프로세스 전체 개념이에요. 계획을 세우고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책임 및 권한의 할당, 위험관리 활동의 검토에 대한 요구사항, 위험의 허용 여부에 대한 판정 기준. 이제 억셉트 할지 리젝 할지는 이제 어떤 그 산정 에스티메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기준을 마련을 해줘야 돼요. 이제 어떤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리고 시험 방법을 만들면 판정 기준, 얘를 이제 어떤 이제 합격 불합격 할 때 이제 그 판정 기준을 말하는 거죠. 여기도 받아들일지 말지에 대한 그 판단 기준, 그 산정 에스티메이션이라고 해요. 산정이라고 하죠. 계획서에 이제 이 내용이 있어야 된다. 검증 활동의 목적, 이제 위험 통제 구현, 임플리멘테이션, 그다음 위험 통제 효과성, effectiveness. 그러니까 이제 그 계략도에서도 봤지만은 위험 통제를 구현을 하거나 하면 어떤 구현을 잘 했는지, 이것도 이제 그 제품의 안전 특성에 위배되지 않는지, 효과성,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필요하다면은 이제 뭐 제품이 이제 필수 성능이 바뀐 경우면은 뭐 임상에 관한 것도 영향이 있을 거고, UI가 바뀌었으면은 뭐 사용성이 이제 좀 다시 괜찮은 건지, 사용성이 이제 사용 적합도가 사용 적합성이 괜찮은 건지 검증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생산 및 생산 후 정보에 대한 수집 및 검토. 예, 그 위험관리 계획에 이제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야 된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목적은 이렇고요. 그다음에 적용 범위. 자, 이 계획서의 범위는 개념 배포부터 시작으로 수명주기 전 과정에 대한 검증 과정을 포함한다. 그렇죠. 제품 개발 전 과정을 이제 마칠 때까지 이 계획서는 검증 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정하게 될 것이다. 자동 심장 충격기와 상관없는 멸균 등의 위험관리 활동들은 이 계획서에서 다루지는 않지만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간접적인 위험관리 활동이지라도 위험사정평가 통제표, 리스크 어세스먼트 컨트롤 테이블이라고 해요. RACT에 등재하여 관리할 수 있다. 자동 심장 충격기는 여러 가지 외부 주문품 또는 구매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주문품 또는 구매품에 대한 공급자의 품질 합의서를 위험관리 인증 요구사항으로 규정한다. 이제 제품이 이제 구매할 때 품질 합의서 같은 거 공급자로부터 받죠. 예. 위험관리 흐름도, 제품 개발과 위험관리는 아래 그림과 같이 흐름도를 공유한다. 이 그림을 보면은 위쪽이 개발이죠.
개념 처음에 잡으면 부서에 이제 개념이 배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가 시작이 돼서 설계 및 개발이 이제 되죠. 검증 시료 배포. 이제 뭐 프로토타입이 나오면 검증 활동을 하고, 검증 종료가 되면 뭐 보통 이제 한정판 유효성 확인을 위해서 이제 한정판으로 이제 양산을 해보고, 문제가 없으면 이제 생산을 이제 늘려서 판매가 되면 환후 정보 이런 걸 유형관리, 그러니까 이제 이건 유형관리 쪽에서 이걸 받아야 되겠죠. 이제 그 해당 모델이 생산 종료될 때까지 종료되더라도 이제 나가야 판매가 된 것들은 이 노후화 과정에서 사후 관리가 돼야 되죠. 그래서 수명주기 종료될 때까지 전부 유형관리 흐름도에서 보면은 전부 다 그 유형관리 범죄 들어오는 거예요. 이 전체가. 그래서 아까 파일들 잠깐 보여드렸죠? 마스터 파일, 유형관리 파일이 있고, 뭐 계획서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PHA가 있고, FMA, RACT, 그 다음에 이제 유형관리 보고서, 검토, 이제 리스크 매니지먼트 레포트, 리뷰를 하고 레포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생산이나 생산 후에도 이제 유형관리, 이제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유형관리 검토를. 개발하고, 유형관리 흐름도 하고, 이게 나눠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 전체 흐름을 같이 공유하면서 가는 거예요. 전체 그 프로세스를. 이제 개발에 너무 치중을 하다 보니, 요거를 다 이제, 여기 이제 회의록이 써있진 않지만, 이제 이런 PHA, Preliminary Hazard Analysis 같은 것만 해도 회의가 필요하거든요. 지속적인 회의를 해야 돼요. 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회의록도 잘 안 쓰잖아요. 위험관리 기본 전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회의록 안 쓰는 건. 근거자료, 위험분석, 위험관리 회의, 위험분석 회의, 뭘 얘기했는지 열심히 일해놓고 이제 기록을 안 남기면 안 돼요. 꼭 뭐 화상회의를 하든 녹음을 하든 하여튼 뭔가 기록을 남겨놓고 어떻게든 그 요약 정리해서 AI한테 좀 시켜서 요약하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위험관리 내용이 요약이 돼야 됩니다. 이 개념이고요. 뭐 정의 및 약어, 위험관리 절차서가 사실은 있어야 되죠. 품질 관리 하려면 ISO 13485 이제 품질 매뉴얼을 보면 절차서를 이제 갖추게 되어 있고, 특히 이제 위험관리 절차서가 있어서 전사적인 위험관리에 대한 절차를 여기다가 기록을 해놔야 되죠. 여기에 이제 용어의 정의, 약어 이런 거 이제 전부 여기서 이제 정의가 돼야 돼요. 자, 본 위험관리 프로세스에서 사용할 심각성의 표현과 같다. 5가지로 이제 심각성을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3등급이니까 비극적일 수 있죠. 기계가 잘못됐을 때. 그리고 이제 경미한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자, 이제 위험이 높은 이제 제품 이런 것들은 좀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정량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심각성 분류에 대해서 이제 그게 어떻게 산정표를 만드느냐, 그것도 중요합니다. 용어의 정의, 심각도에 대해서만 쓰고 나머지는 위험관리 절차서에 이제 용어의 정의를 따른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제품 설명 및 사용 목적. 제품 설명.
여긴 이게 아니고, 비보가 아니고, 뭐였지? AD3000이에요. AD3000은 휴대용 자동 심장 충격기로 신뢰 및 시대 보관과 최소한의 교육을 받은 사람에 의한 사용을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이것은 컬러 LCD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으며 디스플레이를 통해 그래픽 형식의 사용 지침을 제공하고 최대 14개 언어로 음성 안내를 제공한다. 언어 설정은 다양한 지역 환경에 맞춰 구성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사진이라기보다는 개념 그림을 보면은,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요거는 실제 제품은 아니에요. 초기 개발 단계의 제품 컨셉 이미지로 최종 제품과 다를 수 있음. AD3000을 이제 이렇게 설계하려고 이제 초안을 잡아놓은 거긴 하지만, 최종 제품은 다를 수 있어요. 그 모양이. 이제 그러니까 위험관리 계획서는 처음에 잡는 거기 때문에, 실제 제품, 최종 제품이 여기에 올라오는 것도 좀 이상하죠.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사용 목적, 제품에 대한 사용 목적이에요. 본 제품은 심정지 발생 시 일반인 및 의료인에 의해 환자에게 적용되어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필요시 자동으로 전기 충격을 제공함으로써 심장을 재가동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ED3000은 성인 및 체중 25kg 이상 또는 8세 이상의 소아에게 사용된다. 의도된 사용자 및 환자. 의도된 사용자는 응급구조사, 의료진, 최소한의 훈련을 받은 일반인. 일반인들도 훈련을 받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의도된 환자, 이렇게 돼 있고요. 제품 수명. AD3000은 제조일로부터 10년 수명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AD3000에 사용되는 전자부품들의 과거 고장률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정된 값이다. 이런 그 과거 데이터, 과거 고장률 데이터, 이 말이 되게 좀 중요한 말이에요, 사실은. 이제 사고 사례, 그다음에 이제 고장난 데이터, 시간당 고장 확률 이런 게 되게 그 어떤 위험을 산정할 때 중요해요. 만약에 이런 제품을 써서 이제 이런 심장 충격기, 자동 심장 충격기를 써서 사고가 많이 났다면, 그 사고가 난 그 부분은 되게 이제 이게 제품이 고장 났을 때의 데이터도 있겠지만 어떤 그러니까 우리 보험도 대물하고 대인하고 이제 둘이 있듯이 이제 제품은 고장률이 될 것이고 대인은 사람은 이제 그 사고 사례가 되겠죠. 의료사고. 그런 자료들이 많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제품 수명이니까 이제 제품에 대한 고장 데이터를 얘기를 한 거고요. 위험관리 프로세스 활동. 전 이게 1497일에 나와 있는 제목들이에요. 위험관리 프로세스는 이제 이런 활동을 해야 된다. 이제 이게 PHA가 이제 Preliminary Hazard Analysis인데요. 예비 위해 요인 분석. 이제 좀 위험한 것들, 이런 것들은 PHA가 꼭 필요해요. 제품 개발을 위한 개념 단계에서 높은 수준의 시스템 위험 사정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예비 위해 요인 분석 기법을 사용한다. PHA 분석 기법에서는 결합나무 분석 도구를 사용한다. Fault Tree Analysis라고 해서 이제 이제 탑다운 방식을 사용을 해요. 예. 그거는 이제 뒤에 이제 PHA 할 때 보도록 하고요.
반면에 바텀업 그 어널리시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페일리어 모드 이펙트 어널리시스인데 고장 모드 영향 분석. 여기에 이제 바텀업 방식이에요. 작은 거에서 이제 위로 올라가는, 합쳐지면서 올라가는 거고, 얘는 이제 탑다운은 이제 큰 거에서 쪼개져서 내려가는 거예요. 원인을 찾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고장 모드 영향 분석 FMA는 위험관리 절차서에 따른 프로젝트의 개발 및 상승에 관한 FMA를 수행할 것이다. 예. FTA하고 FMEA하고 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특히 얘 같은 경우는 이제 3등급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 개 다 해야 되겠죠. 덤업하고 탑다운하고. 자, 이제 소프트웨어 및 사이버 보안 FMEA는 이제 시스템 개발 FMEA에 포함하여 작성하거나 SFMEA, 소프트웨어 FMEA로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시스템 수준에서는 개발 및 사용성이 되는 FMEA 문서를 작성한다. 이제 개발할 때는 이제 뭐 모듈 아키텍처 레벨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로 말을 하자면 아키텍처 레벨도 있고, 모듈 레벨도 있고, 유니코드 레벨도 있고, 그거를 이제 뭐 구현하는 임플리멘테이션하는 레벨, 임플리멘테이션하고 이제 테스트로 검증, 정적 분석을 하는 그 검증 단계. 그다음에 이제 구현이 되면 이제 통합을 하는 거예요. 모듈끼리. 모듈로 이제 통합을 하고 하드웨어로 통합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통합 테스트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UI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사용성 같은 경우는 엔드 유저가 중요하잖아요. 엔드 유저 UI가. 이제 프로토타입으로 이제 보통 하는데 이것도 이제 디자인 같은 거를 이제 좀 여러 가지 벤치마킹 하면서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개발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형성평가라고 얘기를 해요. 포머티브 이밸리에이션은 개발 프로세스 중요하는 거고, 이제 서머티브 이밸리에이션이라고 총괄평가는 이제 프로토타입을 하는 거예요. UI를. FMEA가 그러니까 분야별로 많이 나눠지는 거죠. 소프트웨어 뭐 사이버부하는 SFMEA로 하는 거고, 개발 각 단계별로 DFMEA로 하고, 또 이제 검증도 DFMEA로 하고, 이제 60601 그 뭐냐 정기기기 안전 시험도 위험 분석은 이제 DFMEA에서 하는 거고, 사용적 감성 그러니까 뭐 AC 62366이죠. 62366-1은 예, 이제 여기 UFMEA에서 하면 되고요. 위험이 좀 각각 달라요. 그래서 에스터메이션 부분부터 갈립니다, 이게. 에스터메이션 뿐만 아니라 해저드 자체의 컬러가 다르죠. UI하고 이쪽 개발 쪽하고. FME가 갈리는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이 바텀업만 또 꼭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탑다운도 해야 되는 거고, 뭐 좀 복잡해지죠. 어쩔 수 없이 이제 해야 되고요. 시스템의 위해 요인을 야기하는 잠재적 인과관계를 식별하기 위해 FMEA를 수행한다. 비록 시스템 위해 요인을 야기하는 FMEA는 의 고장 모드가 아닐지라도 활동 자체는 수행할 수 있다. 잠재적으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최종 단계의 해상의 FMEA 내용은 위험사정 통제표에 기록한다. 나중에 이제 RACT 그 리스크 어세스먼트 컨트롤 테이블을 뭐 같이 보면은 이해가 될 부분인데, FMEA가 이제 그 분야별로 나눠져 있지만, 그리고 뭐 PHA 뭐 탑다운 바텀업도 있지만, 결국은 이거를 한 시트에다 모아야 돼요. 전부 다. 그거를 이제 위험사정 통제표라고 해서 RACT로 다 모아서 위에 요인별, 그 다음에 이제 뭐 위해별, 일단 그 오버롤 레지듀얼 리스크를 평가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RACT 테이블에서. 그래야 이제 그 리뷰가 가능하고 레포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꼭 이제 요 테이블이 되게 중요하다. 자, 3.3 제품 특성. 제품 특성은 이제 뭐 안전, 여기 이제 한번 읽어보면 24971이라는 이제 그 테크니컬 레포트가 있어요. 안내서죠, 안내서. 여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예시가 나오는데 퀘스티어너가 여기 있어요. 부속서 A.2에 가면은. 이거 이제 다른 질문은 아니고 이제 제품에 대한 어떤 특성 식별 때문에 이제 질문 목록 퀘스티어너가 있는 건데 뭐 안전성에 대한 질문서예요. 그래서 이제 쭉 답변하다 보면 우리가 PHA 사전에 분석해야 되는 해저드들이 뭐 이런 것들이 있겠다. 이렇게 이제 좀 찾아내는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제품 특성 식별 파일, 그러니까 제품을 모르면 이 퀘스천에어 답변을 잘 못하니까 뭐 매뉴얼이라든지 사양서라든지 이런 걸 자세히 봐야 되겠죠. 답변하려면 답변하다가 막히면 쫓아가서 찾아보고 없으면 준비해서 대응을 하면 되죠. 뭐 꼭 이제 부속사 A.2에 가서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퀘스천웨어가 어쨌든 뭐 잘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 템플릿을 쓰면 좋을 것 같다. 뭐 그런 얘기예요. 위해와 위해 요인. 우리말로는 이제 뭐 위해 요인. 그런데 이제 harm, hazard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3000 AD 3000과 관련하여 위해 요인 목록 hazard analysis list죠. 예, 표준화된 잠재적 위해들을 나열한다. 위의 5단계 심각성. 이제 분리표 5에 심각성 뭐 사망부터 해서 경미한 것까지 5단계로 나눠놨었죠. 그걸 이제 아까 뭐 발생 확률 뭐 잠깐 얘기를 했는데 대인 사고 확률이겠죠. 하암이니까. 자, 위험 사정 평가 통계표 RACT. 낮은 단계의 FMA 결과는 시스템 수준의 DFMA에 취합하여 관리한다. 이제 그냥 DFMA로 이제 뭐 이렇게 관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최종 시스템 FMA에 대한 거는 이제 아까 그 FMA가 DFMA만 있는 게 아니고 분야별로 쭉 나눠져 있죠. 그거를 RACT로 통합 관리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 RACT 테이블에서 지금 수렴을 해야 돼요. 이제 요 엑셀 그 시트를 보면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받아들일지 말지 평가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RACT 테이블을 보고 전체 오버롤 레지듀얼 그 리스크에 대해서 RACT에서 그 이렇게 산출해 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받아들일지 말지 판단할 수 있겠죠. RACT 테이블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위험관리 보고서. 이제 위험관리 검토하면서 문제 없으면 검토된 내용들이 이제 확인이 됐으면 보고서를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의를 하면은 뭘 써요? 회의록을 쓰죠. 그게 항상 문제가 되죠. 회의를 열심히 해놓고 회의록을 안 써서. 위험관리 검토도 열심히 했으면 보고서를 써야 돼요. 예. 생산 및 생산 후 감시 활동도 포함을 해서 위험관리 보고서를 쓰는데 이게 초기 버전, 이제 막 설계하는 초기 버전이면은 신규 버전이면은 이제 뭐 이제 생산하는 관련 정보만 포함이 되고 판매된 후, 그러니까 생산 후 포스트 프로덕션에 대한 한 정보는 없는 상태죠. 아직 안 팔렸으니까. 근데 이제 뭐 1년, 2년 막 지나면 PMS를 안 하면은 자료 리턴이 안 되면은 보고서 쓸 때 문제가 되죠.
그죠? 여기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정량적인 표현을 해야 되는 게 기본이에요. 위험 관리에서는. 근데 이제 내부 자료만으로는 정량적인 어떤 기준, 지표를 정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그 뭐 통계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경쟁사도를 포함해서 유사 제품을 포함해서 식약처 자료, FDA 자료, 유다메드 자료, 다양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아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료를, 데이터를 모아서 그걸 가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위험 관리에 뭐라 그래야 되나. 위험 관리를 열심히 하는데 결과가 잘 안 나오는 거는 이런 활동을 안 해서 그래요. 이렇게 게더링하는 어떤 굉장히 좋은 기법을 내가 알고 있어도 쉽게 얘기해서 그냥 내가 굉장한 멋진 셰프예요. 멋진 잘 만들어. 근데 이제 음식물 재료들이 로우 머티리얼들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서 다 자료를 이렇게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내부 자료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리고 그거를 모아서 요리사가 요리하듯이 가공을 잘해서 어떤 안전하다라는 그런 통계량을 제시를 해야 돼요. 누가 됐든. 이제 요 제품을 팔면 이해 당사자들이 많아져요. 당국도 개입을 하죠. 일단 물건을 팔면 이제 병원이든 환자든 고객들이 이제 이제 이해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영업점, 판매점, 내부 직원들 다 이제 수익 관계로 얽혀져 있기 때문에 다 이해 당사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조사 활동을 하지 않으면 어필이 안 돼요. 그 사람들한테. 식약처만 하더라도 이제 소비자들로부터 클레임을 받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민원을 받으면 해명을 해야 돼요. 조사를 하고. 그럼 우리가 그런 자료가 없으면 되게 난감한 거예요. 불리하죠, 되게. 어, 이제 의료 분야에 진입을 해서 수익을 내더라도 한 방에 잘못하면 가는 거예요. 그런 조사 활동을 항상 하고 있어야 돼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위험 관리의 힘이라고 할 수 있어요. PMS, 그러니까 Post Market Surveillance가 이제 대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꼭 하셔야 돼요, PMS를. PMS 없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레포트는 뭐다? 진짜 그건 안 돼요. 첫 번에야 신규할 때야 이제 그런 게 없지만 이제 RMR, 그러니까 리스크 매니지먼트 레포트를 한 번만 발행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발행하는 겁니다.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그죠? 제품 다른 나라에서 시험해야 된다. 위험관리 레포트 내놔라. 발행해서 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프로세스기 때문에, 이제 특정 항목은 좀 이렇게 수동으로 이렇게 프로세스를 하는 것보다, 이제 요즘엔 데이터베이스나 네트워크가 잘 돼 있잖아요. AI도 잘 돼 있고. 그런 툴들을 잘 활용하면, 플랫폼이나 툴들을 잘 활용하면, 사람의 손을 이제 덜 타면, 이제 아무래도 위험 관리가 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좀 그렇게 하는 게 누가 이 위험 관리 14971 프로그램을 좀 하나 개발을 해주면은 업체들은 편하겠죠. 이렇게 맞춤식 어떤 그런 옵셔널한 그런 툴을 하나 만들어주면 우리 회사에 해당되는 거 선택하고 초기 값들 다 세팅하고 그리고 하면은 일관되게 잘 할 수 있겠죠.
예,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이제 이런 거를 소프트웨어도 요즘엔 의료기기로 많이 이제 그 나오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좀 관심 갖고 보면 뭐 이제 그런 제품도 나올 수 있겠네요. 툴이나 플랫폼 이런 것도. 이제 요즘에 나와 있는 그런 플랫폼이나 툴들은 셈이에요, 셈이. 일부 도와주는 정도? 음, 그렇고요. 그다음에 책임 및 권한. 자, 이제 여기 위험관리 팀을 좀 보면은 뭐 대충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프로젝트 관리자, 위험관리자, 뭐 품질 관리자, 규제 관리자, 시스템 엔지니어, 의료 임상 담당자, 주제 전문가. 이런 식으로 더 세분화할 수도 있지만 이 정도로 이제 할 수 있어요. 지금은 그냥 뭐 그냥 품질 책임자가 다 하는 걸로 이렇게 해놨지만 이거 이제 각각 나눠서 해야 되겠죠. 특히 이제 뭐 이런 규제 관리자 있죠. 규제 담당자. 이거는 이제 뭐 외부 인원을 협력사를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의료 임상 담당자는 의사들이 아무래도 관여가 돼야 되겠죠. 뭐 주제 전문가 뭐 이런 거는 또 뭐 이렇게 저희 같은 협력사를 쓸 수도 있고 규제 담당자나 뭐 주제 전문가. 위험사정 평가 통제표에 통합하기에 앞서 UFP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시스템 엔지니어링뿐만 아니라 위험관리팀은 공급업체가 제공한 입력자료를 검토해야 한다. 또 이제 뭐 대부분이 이제 공급업체에서 받아서 물론 이제 개발 사양을 주고 납품을 받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공급업체가 제공하는 그런 자료들을 이제 위험관리에도 활용을 해야 된다. 이 얘기고요. 위험관리 활동의 검토, 리뷰. 이제 활동은 정상적인 제품 개발 흐름의 일환으로 검토를 받게 된다. 프로젝트 관리자는 제품 개발 프로세스에서 정의된 설계 프로세스의 이정표마다 기한이 도래한 위험관리 활동의 검토가 완료되었음을 보장해야 된다. 위험 허용 판정 기준. 이제 뭐 RCT에 의하면 이제 거기서 이제 뭐 받아들일지 말지에 대한 판정을 한다 그랬잖아요. 판정하는 기준을 이제 산정하고 판정하잖아요. 그럼 그 판정 기준을 어떤 우리 그냥 임의로 판정 기준을 정하는 거는 그렇게 설득력이 떨어지고 이해 당사자들이 봤을 때 설득력이 떨어지고 법적으로 규정에서도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기준을. 일단 뭐 KC, KS, 뭐 IEC, ISO, 뭐 아니면 식약처, 고시 이런 규격들이 있어요. 거기 나오는 판정 기준을 요구사항을 따르는 게 좋아요. 이게 1번이야. 여기 뭐 국제표준도 나와 있네. 그다음에 이제 뭐 어떤 최근 기술, state of the art, 네. 최근 기술을 적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내 규격을 적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신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그런데 그럴 때는 이제 뭐 논문 같은 걸 보통 많이 인용을 하죠. 어쨌든 이제 그 허용할지 어떤 판정 기준이 근거가 없이 판정 기준을 정하는 건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다음에 자녀위원 평가. 자녀위원 평가를 이제 아까 그 RACT 표에서 뭐 해저더스 시츄에이션 뭐 이런 거 별로 받아들일지 말지 결국은 RACT 테이블에서 판단한다 그랬잖아요. 기준이 뭐냐? 심각성만 놓고 봤을 때 이걸 받아들일지 말지에 대한 기준을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 그 5가지 있었죠. 비극적, 위독, 심각 이렇게
정량화한 건데 이게 뭔지를 알고 이렇게 정하냐.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는 이제 시간당 고장 확률로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제 이거를 이 그 사전에 이제 이런 뭐 포스트마켓 PMS나 아니면 사고 사례 조사나 시장 조사 이런 걸 안 하면 이런 값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런 정량적인 값을. 그래서 뭐 이제 다음 시간에 예제를 좀 보여드리겠지만 그 조사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조사하는 과정이. 아까 계속 강조했죠. 아무런 조사한 내용이 없으면 이런 기준을 못 정하는 거예요. 자동차가 가장 광범위하게 어떤 이런 고장, 사고들이 조사가 되죠. 뭐 교통안전 관련된 그런 기관들이 있잖아요. 거기 이제 뭐 사고 사례나 이런 게 되게 많을 거예요. 조사가 통계가 잘 돼 있을 겁니다. 정비소들 이런 데들은 이제 고장에 관한 자동차 고장에 관한 자료가 많겠죠. 자동차 같은 데들은 이런 기준 정하는 게 쉬울 거예요. 또 뭐 기업들이 크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런 의료기기 쪽 회사들은 그 활동을 하는 게 참 힘들어요. 뭐 샘플도 많은 것도 아니에요. 자동차나 이런 거는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뭐 우리 제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유사 제품도 찾고 뭐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이 숫자를 매년 1년에 한 번은 이제 위험 관리해야 되니까 뭐야 그 경영 평가 이제 해야 되잖아요. 품질에서 위험 관리 파일의 입력 사항이니까 이런 거를 1년에 한 번씩 그런 업데이트 할 만한 자료들을 안 갖고 있으면 뭐 매년 똑같은 거고 PMS 자료는 안 들어오고 뭐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요. 계속 지적받는 거죠. 그러다 사고라도 한번 나면 이제 대책이 없죠. 네, 이게 아주 그 문제입니다. 이게 잘 좀 조사가 돼야 됩니다. 시장 조사가. 소프트웨어로 인해 발생하는 위해와 같이 위험을 정량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는 요거는 이제 하드웨어에 관한 거잖아요. 예,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이런 프로세스를 따르면 해당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어떤 고장 확률 대비 위험 대비 요구사항에 대한 시험 방법 판정 기준 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을 하고 판정을 하고 이런 구조가 아니고 소프트웨어는 이제 그 이제 고장 확률이 없기 때문에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프로세스로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IC62304의 프로세스를 지켜서 개발을 했으면 그리고 보고서를 만들었으면 산출물을 만들었으면 소프트웨어 안전은 이제 부합하는 걸로 컴플라이드 되는 거를 거로 이제 간주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뭐 고장으로 뭐 판단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배터리가 죽어서 뭐 장치가 아예 켜지지 않는 거, 여기 이제 동작하지 않는다고 계속 경고하고 있는 제품, 이제 고장난 거 그냥 부적합 처리돼가지고 모아놓은 거, 뭐 출고가 안 된 거, 이런 것들은 다 고장 이런 조사할 때 통계량으로 잡히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은. 자, 이 위험 통제 전략. 예. 위험 통제 프로세스는 이제 뭐 위험 관리 절차서가 항상 제일 위에요. 얘를 따라야 돼요. 자동 심장 충격기에 대한 잔여 위험을 알리기 위한 표시사항은 위험 통제 수단을 사용하지. 그러니까 이제 뭐 인트린식 어떤 세이프티 설계를 다시 하는 거와 이제 그 프로텍티브 어떤 한 디바이스, 그러니까 보호 장치를 하는 거가 이제 그 인정이 되고 표시하는 정도로는 이제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고 보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 얘기고, 이제 어떤 잔여 위험 평가 결과가 제조 공정이나 품질 공정상의 위험에 영향을 줄 경우 PFM에서 위험 사정 평가를 한다. 기판을 자꾸 이제 뒤집어 조립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칭 기판일 경우에. 그럼 이제 한쪽을 잘라서 아니면 이제 나사호를 비대칭으로 하면 뒤집어서 못 꼽죠. 그런 위험이 이제 이런 PFMA까지 영향을 주더라. 그 얘기죠. 위험 통제의 검증. 자, 위험 통제를 했으면, 뭐, 아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PFMA 아까 기판, 비대칭 기판 만든 거 있잖아요? 이제 그게 실질적으로 이제, 비대칭으로 만들었으면, 위험 통제가 잘 됐는지 한번 조립을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뭐, 나사가, 뭐, 이제, 5개 꼽다가, 저, 4개 꼽다가, 5개 꼽는 상황이 됐어요. 비대칭으로 하면서. 하나를 더 꼽아야 돼. 근데 이제 맨날 4개만 꼽았어요. 방향은 안 틀리는데, 나사를 4개만 꼽다가 이제 지금 5개를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레지듀얼 리스크가 있는지 보는 거예요. PFM에서. 검증을 해야 돼, 항상. 대책을 하면 검증, 효과성. 그러니까 기판을 뒤집어 꼽지 않더라. 효과가 있더라. 비대칭 기판을 만드니까. 근데 나사 구멍을 하나 더 만들었더니 이게 조립성이 떨어지더라. 이제 이런 거를 다 이제 이렇게 검증하고 효과성 보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다음에 소급성 분석. 이렇게 위험 분석하고 통제하고 이제 검증하죠. 평가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굴비 엮듯이 소급성이 있는 상태로 가야 돼요. 그래서 위의 요인이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아이디를 부여하죠. 아이디를 부여해서 필요하면은 이제 우리 저 프로그램에서 그 포인터가 이렇게 레지스터 이렇게 해서 참조하듯이 고요하게 이렇게 포인트 해서 아이디를 써서 사용한다. 소급성이 중요하다. 트레이스빌리티, 추적성이라고도 얘기를 하지요. 그다음에 위험관리 검토. 이제 위험이라는 게 이제 뭐 이렇게 한 가지 위험만 통제하고 위험 통제가 끝나지 않죠. 왜냐하면 이제 위험이 이제 다양해요. 다양한 위험이 있고 뭐 아무리 이거 없어도 한 10개 이상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전부 다 이제 이런 위험 통제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뭐 작게 할 수도 있고 위험해서 크게 할 수도 있고 디자인을 바꿀 수도 있고 구조를 조금 바꿀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이제 이래저래 검증하고 제대로 된 건지 잔여 위험은 없는 건지 갑툭 튀는 없는지 하고 소급성 유지하면서 다 분석하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활동들을 쭉 일련의 활동들을 하면 이제 그걸 이제 전체적으로 오버를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하고 이제 검토예요. 검토 이런 걸 다 하는 거예요. 위에 거를 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위험관리 RMR 리스크 매니지먼트 레포트를 꼭 써야 돼요. 이걸 한 다음에 여기 있죠. 검토 회의는 위험관리자가 주관한다. 위험관리팀은 이 회의에 참석하며 독립된 협력사, 검토자가 초청될 수도 있다. 회의 안건은 위험관리자가 준비하여 사전에 배포하고 검토 회의 중에 확인된 미비점은 모두 회의록에 기록한다. 회의록 중요하다 그랬죠. 조치 항목이 지정되면 그 진행사항은 위험관리자가 직접 관리한다. 최종 위험관리 검토가 완료되고 모든 미해결 조치 항목이 정리되면 위험관리자는 위험관리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쵸? 자 회의만 하고 끝내면 안 된다 그랬죠? 회의록 써야 된다 그랬죠? 위험관리도 검토를 이렇게 위에 잘해놓은 거 이거를 쭉 10개 위험을 예를 들어서 다 하고 리뷰만 하고 끝나면 안 돼요. 뭘 해야 된다고요? 보고서를 써야 돼 보고서. 위험관리 보고서. 네, 이따가 나중에 이제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자고요. 위험관리 파일. 위험관리 파일은
아까 그 유형관리 계획,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유형관리 계획서라는 게,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잖아요? 제품 그 라이프 사이클에. 그 내용을 여기서 이제 뭐 우리 플랜뿐만 아니라 이게 다 이렇게 다 시판호 감시 자료까지 다 아우르는 게 뭐다? 유형관리 파일이다. 그걸 이제 체계적으로 해야 하잖아요. 그죠? 체계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꼭 해야 되고, 경영검토 때 이거 유형관리 파일 없으면은 페일이에요, 페일.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구성들이 있는데, 이걸 처음 하니까 이제 뭐 시판호 감시 자료는 지금 이제 신규 제품에는 없겠지만, 이제 소급성 분석 보고서라든지, 위험 통제 검증 보고서라든지, 아까 그 우리 파일 목록에 한 12개만 있었지만 이런 걸 추가해서 13개, 14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생산 활동. 계속 강조하던 거 아니에요? 그죠? 뭐, 고객 불만 처리, 감시 시판호 조사, 뭐 이런 거 다 하여튼 어떻게든 활용을 하라 그랬죠. 무슨 수를 쓰더라도 누굴 푸시를 하든지, 마케팅 똑똑한 영업사원을 푸시를 하든지, 하여튼 어떻게든 조사를 해야 돼요. 하여튼 조사를 하셔야 돼요. 해야 이제 유형관리 파일이 업데이트가 돼요. 자, 이런 조사 없으면은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생산 활동. 이거 바로 위에 리스크 매니지먼트 레포트. 요거 쓰면 이제 그 유형관리 파일이 이제 한 사이클은 끝나잖아요? 그럼 여기서 다 손 놔요. 업체들이. 이거 미친 거예요, 미친 거예요. 여기서 손 놓으면. 큰일 나요. 이거 꼭 하셔야 돼요. 네, 이거 안 하면 말아먹는 거예요. 이거 꼭 하세요. 네, 해서 이렇게 참조 문헌이 있어요. 이 정도로 끝나는 건데, 이제 간단한 얘기를 길게 얘기를 했네요. 어쨌든 다시 첫 페이지로. 원래는 이 얘기를 길게 늘어놓은 거죠. 여기 이 내용들을. 좀 전에 봤던 거죠. 생산 및 생산 활동, 위험관리 검토, 잔여 위험, 위험 통제, 위험 평가, 분석, 계획. 지금 우리 봤던 거. 위험 사정, 위험 관리. 그쵸. 이런 파일들이 만들어서 12개 또는 13개, 14개 이렇게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플랜에 대해서 지금 RMP에 대해서 본 거다. 이해가 되시죠? 오, 이거 언제 다 봐요? 이게 계획서만 다 이해해도 사실은, 이건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산출물들이잖아요? 계획서대로 이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적는 거잖아요. 계획서가 딱 들어와야 돼요, 사실은. 머리에 딱 들어와 있고, 그래야 산출물은 그냥 시간 따라서 쭉 가면서 만드는 거거든요. 계획서. 네, 요 계획서. 중요하죠? 다 꿰차고 있어야 나오는 게 이제 계획서예요. 그죠? 자,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습니다.